강지원이 유지혁과 만나기 위해 자기를 일부러 떼어냈다고 생각한 박민아는 강지원을 스토킹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원이 부탁해서 박민아에게 접근했다는 정수민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던 건데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건지 아니면 박민아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강지원은 박민아의 스토킹을 눈치챘고 이제 유지혁이 나서서 박민아에게 참교육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각색됐을지 모르겠지만 유지혁이 숨기고 있었던 비밀이 회 기자 말고도 더 있었거든요. 유지혁은 이런 문제에 있어 전문가 수준의 대처를 보여줬습니다. 강지원에게 빈 노트를 주면서 이상하다고 느꼈던 상황과 장소, 날짜와 시간을 전부 적으라고 했습니다. 틀려도 됩니다. 이상한지 아닌지 헷갈리는 것도 전부 적어요. 정리는 내가 해줄게요. 박민아의 스토킹에 순간적으로 멘탈이 흔들렸던 강지원도 믿음직스러운 유지혁의 말에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노트에 하나씩 정리를 하다 보니 문제가 명확히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박민아이 저한테 왜 그런 짓을 했던 걸까요? 유지혁은 그게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을 두는데 그 미련이 집착으로 이어지고 집착을 실행으로 옮기게 되면 그게 바로 스토킹이라는 설명이었죠. 강지원은 그제서야 박민아의 행동이 이해가 됐습니다. 박민아는 강지원과 사귀는 중에도 스토커의 기질이 보였던 적이 있었는데요. 연락이 안 되면 전화를 수십 통 해버린다거나 집으로 찾아와서 배를 눌러대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박민아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확연한 스토킹의 징조였던 건데요. 이제는 정수민이 박민아의 그런 행동을 관심과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강지원은 정수민과 박민아이 결혼을 하게 되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내 인생을 즐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긋지긋한 악연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박민아는 강지원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강지원은 박민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아직 전부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강지원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강지원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잖아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지원 씨가 위험해질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유지혁의 믿음직한 목소리에 강지원은 박민아에 대한 두려움이 한결가시는 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강지원은 아직도 박민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했겠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나 든든한 일인지를 새로운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강지원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제가 준비한 차로 출퇴근하세요. 핸드폰 꺼지지 않게 주의하고. 다음날 유지혁이 준비한 차를 본 강지원은 살짝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검은색 차를 대기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요. 나오셨습니까, 형님? 덩치가 산만한 남자들이 유지혁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은 조폭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 났습니다. 강지원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을 대하는 유지혁의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들은 경호 전문가들입니다.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은 유지혁이 데려온 보디가드였습니다. 경호원까지 구해주실 줄 몰랐어요. 비용은 제가 낼게요. 하지만 유지혁은 비용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지혁이 데려온 경호원들은 유지혁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이었거든요. 유지혁은 UNK에서 일하는 동시에 경호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지혁의 숨겨진 정체였던 거죠. 겸업금지 조항 때문에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비밀리에 경호회사를 운영해왔던 건데요. 유지혁이 아무리 회장 손자라고 해도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인 만큼 회사의 내규를 어길 수는 없는 입장이었죠. 비밀로 하기는 했지만 유지혁이 경호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엄연히 겸업금지 조항을 어긴 거였는데 유지혁에게는 이런 무리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지혁도 미래에서 돌아온 회기자였잖아요. 운명의 법칙에 따라서 강지원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유지혁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경호업체를 설립해 키워냈던 거죠. 그쪽 업계에 관심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강지원을 지키기 위해 준비한 거였어요. 우리 직원들이 박민아를 확실하게 교육시킬 겁니다. 다음 날 박민아는 여전히 강지원의 근처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강지원의 서랍을 뒤져서 고지서에 적힌 주소까지 확인했던 박민아이었는데요. 강지원의 집이 유지혁 옆집이라는 것을 알고 박민아는 짜증이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자기를 정수민 같은 여자한테 떠넘겨놓고 둘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연애하는 모습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건데요. 그래서 강지원과 유지혁의 집 근처를 맴돌면서 강지원을 스토킹하려고 했던 거였죠. 하지만 상황은 박민아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박민아이 거기서 만날 수 있었던 건 박민아이 기다리고 있던 강지원이 아니라 유지혁 회사의 직원들이었거든요.
강지원의 뒷모습을 쫓아가던 박민아는 갑자기 두툼한 손이 자기 입을 막아 끌고 가는 것을 느꼈는데요. 박민아도 건장한 편에 속했지만 두툼한 손에서 느껴지는 힘은 정말이지 무시무시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망할 자식을 드디어 만났네? 내가 너 때문에 요새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아? 박민아는 무서웠지만 일단 허세를 부렸습니다. 당신들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하지만 박민아의 허세는 전혀 먹혀들지 않았어요. 내가 신고한다고 하면 쪼르르 도망가는 동네 양아치로 보여? 경호원 아저씨는 무서운 표정으로 박민아의 어깨를 꽉 잡아 눌렀는데요. 어깨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느낀 박민아이었습니다. 네가 요새 우리 아가씨를 계속 쫓아다녔지? 왜 자꾸 귀찮게 구는 거야? 피곤하잖아. 아저씨의 말에 박민아는 빠르게 상황 파악을 끝냈습니다.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그냥 우연히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일단 잡아떼기로 하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수작을 부렸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였죠. 내가 동태눈깔로 보이나 보네. 분명히 아가씨 뒤를 졸졸 쫓아오는 걸 내가 봤는데. 박민아는 여기서 그걸 인정했다가는 정말 큰일을 치르게 될 거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정말 오해예요. 아가씨가 제가 아는 사람이어서 그냥 반갑다고 인사를 하려던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박민아이 사색이 되어 빌자 아저씨는 이 정도면 일단 교육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오해를 한 거였어?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엄한 놈 하나 골로 보낼 뻔했잖아. 아저씨 손에서 풀려난 박민아는 주춤거리며 뒷걸음질을 쳤는데요. 그런데 자꾸 그런 오해를 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네. 내가 네 회사, 네 가족 전부 알고 있으니까 신고할 생각은 접어두는 게 좋을 거야. 꽁지가 빠지게 도망친 박민아는 오유라에게 연락했습니다. 보디가드가 있었어. 2명인데 갑자기 뒤에서 기습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1명이었으면 내가 아작을 냈을 텐데. 오유라는 강지원이 경호원을 고용했을 리는 없으니 유지혁이 손을 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박민아에게 새로운 정보를 흘렸는데요. 유지혁이 돈 댔을 거야. 유지혁 할아버지가 UNK 회장이거든. 회사 밖에서 강지원을 쫓아다니지 못하게 된 박민아는 회사 안에서 강지원에게 접근했어요. 너 유지혁이랑 당장 헤어져. 박민아의 뜬금없는 말에 강지원은 어이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박민아이 갑자기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짜고짜 무슨 소리야. 뭘 알아듣게 말을 해줘야 생각이라도 해볼 거 아니야? 박민아는 유지혁이 회장의 친손자라는 사실을 폭로하며 강지원을 겁주기 시작했는데요. 너랑 유지혁 스캔들이 터지면 유 회장이 가만히 있을까? 유지혁은 스캔들 때문에 경영권 순위 밀리고 너는 얼굴 팔리고 회사 잘려서 다른 데 취직도 안 될 거야. 그렇다고 유지혁이 너랑 결혼이라도 할 것 같아? 걔 약혼녀 있어. 더 좋은 집안에 얼굴도 몸매도 너보다 훨씬 나은 여자가 있다고. 하지만 박민아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강지원은 이미 미래를 전부 보고 온 사람이었거든요. 강지원은 유지혁이 회장 손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10년 후까지 결혼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박민아이 말하는 약혼녀라는 게 제대로 된 여자가 아니라는 증거였죠. 박민아는 유지혁의 정체를 폭로하는 걸로 강지원과 유지혁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어림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박민아는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강지원 때문에 이를 갈았지만 진짜 참교육은 이제부터라는 걸 아직 모르고 있었는데요. 속이 시원해지는 진짜 참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볼게요. 여기까지 소심한 리뷰였고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구독해주시면 안 될까요?